네, 안녕하세요. 십시일가 안녕하세요. 네, 김영숙입니다. 23회 60대 중반의 아줌마가 유튜버와 작가로 변신하셨어요. 어떻게 변신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호모사피언스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버로 뚝딱 변신. DID 송수영 대표님의 70기를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영숙 대표님을 알게 돼서 대표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분들한테 정말 60평생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딱 한 분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를 또 멘토로 또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특히 한 분만 꼽으라면 한 분은 너무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유튜브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한 분을 굳이 더 뽑자면 제가 이은대 선생님한테 글쓰기를 수강하고 책을 쓰면서 또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선생님들 모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릴레이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세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백쌤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블로그 강좌를 하고 또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추천할게요. 네. 저는 저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의 인생이 참 바뀌었답니다. 새로운 제2의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저의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버와 작가 60넘어 시작하다를 출간한 주미덕이라 그럽니다. 저는 주 코코맘의 미각이라는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산을 넘어보셨나요? 저도 결혼하고 한 달 반 만에 조금만 간해공업을 했었는데 부도가 나서 남이지 지금처럼 은행문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다 뭐 사채라 그래서 사채를 쓰거나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야 생활을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돈도 빌려보고 지금은 슈퍼랄이지만 그때는 마트에서 외상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이 생기면 갖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영원히 불행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또 밥도 해주면서 공장 사람들 밥도 해주면서 열심히 포장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즐거움이 찾아왔고 저도 꽃밭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을 또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의 아들, 딸이 다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때가 인생에서 보면 제일 한금기인 것 같아요. 시간도 많아요. 지금은 팬데믹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소소한 행복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에게는 이때가 제일 한금기였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할머니가 된 이후의 삶입니다. 딸이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육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몸은 힘든 것보다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또 폐렴으로 딸은 한 3번을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또 힘들었는데 그것도 시간은 또 잘 가더라고요. 그때 하루하루는 너무 조금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언제 지났나 싶을 정도로 또 빨리 지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아기들이 5살이 됐는데
이제 작년에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니까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의 권유로 엄마 저는 유튜브를 종종 잘 봤었어요. 보고 하니까 딸이 이제 엄마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식하는 거 이런 거나 잘하고 좋아하니까 배워서 직접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유튜브를 배워서 시작하게 됐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도전을 했답니다. 용기를 내서 9월에 책쓰기 강의를 듣고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1월에 또 블로그도 시작을 했고 2월에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보통 음식 정도만 했지. 근데 요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멋진 또 이렇게 멋있는 음식이 있잖아. 예쁘고 그런 걸 더 배우고 싶어서 한식 조리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탓에 또 그때는 떡이라든지 한식, ፔ베, 앙금 케이크나 커피 이런 걸 배웠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저희 때는 거의 백화점 문화센터 뭐 여성회관 이런 데서 많이 배웠어요. 가서 그때는 뭐 꽃꽂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는 걸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손주들 기념일에 이렇게 떡 케이크 만들어 줄 수 있는 할머니로서 선물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제가 패빅을 배우면서 제가 했던 작품입니다. 2003년에는 요리 대회도 나가서 전통 분야에서 상도 받아봤고요. 제가 만들었던 패백입니다. 저는 닭 위에다 오징어를 오려서 이렇게 처음에는 2마리를 해서 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해서 집에서 별로 이제 주문을 받긴 했어요. 그러다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1마리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1마리로 하면서 3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떨어져서 집에서 한때는 부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부업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식장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주로 지인이나 아는 사람 소개뿐이 못해요. 고정적으로 이런 예식장에 자기가 모든 시설 같은 거 해주고 직원들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팔로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인들도 한계가 있어서 한 달에 뭐 2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접고선 원래 처음부터 뭐 내가 막 돈을 벌어야지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딸 시집 갈 때 내가 엄마로서 패백을 해줘야지 하면서 배웠던 게 이렇게 돈으로 나중에는 연결을 할까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엄마로서 패백을 해주는 거는 소원을 성취했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요. 손주들이 유치원 가면서 딸의 권유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성실함이 최우선이에요. 유튜브 하는 분들은 주 1, 2회 꾸준한 그런 성실함을 많이 본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7개월 만에 1000명이 달성됐습니다. 1000명이 달성되면 광고가 붙기 시작해요.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노출도 많이 되고 성장할 기회가 많이 생긴답니다. 지금은 15,700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인생책을 만났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저의 메신저의 삶을 살도록 유튜브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힘을 준 저의 책입니다.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잘할 필요도 없다. 나의 지식과 경험, 기술이 다른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며 듣고 싶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저의 메신저의 삶을 이끌어준 고마운 책입니다. 저 옛날에 요리 배울 때랑 빵 배웠을 때 레시피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식탁에서 조리대가 약간 좁은 관계로 식탁에서 핸드폰을 놓고 룩스패드 43H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은 키네마스터 어플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저의 첫 영상, 업로드 영상은 엄나무순 장아찌예요. 식재료가 정말 요리에선 중요해요. 싱싱한 거 물론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료가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에서 나는 자연산 엄나무순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 2, 3일씩 걸려요. 그러면 얘가 더운 성질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뜨기도 하고 이래서 연안부두로 직접 가지러 오면 싱싱한 거 그날 딴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연안부두까지 엄하게 마중을 가서 받아온 엄나무순 장아찌를 올렸답니다. 이날은 첫 영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밤늦도록 잠도 못 잘 정도로 몸은 힘들어도 첫 업로드를 하고 났을 때 기분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답니다. 김장을 하면서 양념도 김치 양념 만들기 김장하는 거를 올렸습니다. 영어 자막도 넣어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어서 매실나무가 있어요, 2개. 그래서 직접 따를 때는 매실하고 이 매실을 가육으로 해서 동량으로 했습니다. 매실 가육하고 설탕하고 동량으로 하고 위에 올리고당 정도만 조금 뿌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kg 가육에 설탕을 600g도 넣어보고 700g도 넣어보고 800g도 넣고 어느 게 제일 맛있을지 정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저의 입맛에는 700g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600g으로 하면 좀 아작하긴 한데 약간 신맛이 있고 개인의 취향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였던 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 동영상 중에 인기 동영상입니다. 저를 주 수입원이 돼준 이쁜 아이들입니다. 찹쌀 호박떡 압력솥에 만들기는요 89만 회까지 갔고요. 두 번째는 37만 회인 약식 압력솥, 팥죽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희 인기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도 물론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도 교육은 받아야 돼요.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 크리에이터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많아요. 저는 전에 자몽이라는 곳에서 실전 수익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 모집하는데 신청을 하면 타당하면 교육을 무료로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더 가서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보 교환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자몽에서 또 5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얼른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현금으로 5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를 사면 영수증을 올리면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룩스패드 하나를 더 구입했고 다른 것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찾아보면 많아요.
자체, 시청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분들은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KT하고도 하고 또 소상공인하고 같이 하기도 해요. 저는 어간장이라는 걸 받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교육이 끝나는데 요즘은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에드워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또 실시간으로 또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계속 성장하시려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저의 수입원입니다. 2,321달러를 11월, 12월 두 달 동안 입금이 됐고요. 첫 달엔 12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140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은 광고 보는 그런 거 나눠 먹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많이 줄었답니다.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광고를 많이 봐줘야 생기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시 분석에 들어가서 자기를 분석하셔야 돼요. 여기는 몇 살, 주로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연령대가 보는지 다 그래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채널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머물다 가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구독자가 어떤 충성도를 보이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늘 공부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가 제가 제2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이제 책을 쓰게 된 변화입니다. 제가 쓰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도 멘토를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저는 유일하게 또 딸이 저의 멘토가 됐습니다. 영상을 직접 찍으면서 편집하니까 엄마 한번 글도 써봐. 그러길래 어느 날은 처음에는 아이고 너나 써라 막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일기도 안 써본 사람이 쓰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멘토도 대단하더라고요. 특강을 미리 돈 주고 끊어놨어요. 그냥 가서 들어보라고 안 써도 된다는 말에 가서 정말 돈을 내놨으니까 갔는데 정말 이때 용기 내서 도전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늘 메모장의 필요성을 실감했답니다. 뭐든지 항상 기억하는 건 없잖아요. 순간에 기억이 났다가도 목차를 생각하며 쓰려고 하면 순간에 생각이 지나가기도 해요. 생각이 또 덮기도 하고 이렇게 시크릿이나 뭐 생각의 비밀이나 이런 것처럼 각인하는 자기 암시도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 글이 없지만 한 꼭지가 보통 A4 용지로 2장인데 일단 매일 쓰기를 시작하면 오늘도 무사히 끝까지 한 꼭지를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네, 3달 반 만에 완성을 했답니다. 글을 쓰면서 변한 저의 모습은요.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 나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몰랐지? 사람이라는 게 신랑하고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만 옳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갔다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변한 게 옛날에는 책을 잘 안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쓰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고 뭐 각종 교수님 강의도 듣고 뭐 고미수 씨의 또 작가님의 강의도 듣게 되고 글쓰기에 대해서 듣고 또 뭐 강인국 씨라든지 여러분의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독서 모임도 찾아다니면서 제가 린 스타트업이라든 이런 책이나 뭐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더 해빈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게 되고 자꾸 다른 책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보물지도라든지 잡담의 능력이라든지
능력이다라는 책이든지 여러 책을 자꾸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책 속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성장시키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져서 블로그라든지 마케팅도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제가 소소하게 할머니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계속 알던 사람만 알고 살아갔었는데 변한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를 소중한 새로운 세상 끌어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아시는 자유의지님의 강의를 듣고 블로그도 시작하게 됐고요. 제 블로그입니다. 또 유튜브 동기인 꼬알여사님의 추천으로 한근태 작가님의 이 독서 모임에 가서 또 책도 읽고 고수의 학습법이란 또 이때 가서 사진도 찍고 알게 되고 이러면서 감사함에 제가 이 나이에 감사한 시간이 정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닦으면서 또 담임쌤의 또 마케팅 수업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소중한 인연이 됐답니다. 온라인 세상에 자신을 노출해야만 합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자기 성장을 꿈꾸는 분들은 뭐 나를 증명하다 가정의 발견처럼 뭐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쌓아가는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찾으며 검색되는 그런 사람으로 요즘은 스스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배우면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아라. 많은 책을 읽어라.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라. 뭐 이 밖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곳을 파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한다든지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배움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의 매력이었었는데요.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또 여기는 청주 어떤 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런 기쁨의 시간도 맞이했어요. 제 나이에 젊은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냥 뭐 이웃집 윗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에어비앤비 하는 분이라 청주에 그날 갔으면서도 다가고 임장도 가보고 다른 사람의 성공 노하우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곳으로 자기는 재테크를 했는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제가 스스로 원해서 다른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위 TV에도 나가게 됐고요. 정말 살다 보면 인생은 짧아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물과 행복은 셀프입니다. 네. 와닿는 얘기죠. 행복도 만들면서 살기 나름이다. 뒤늦게라도 만들며 살 수 있다. 얼마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유튜브는 해야 할까요? 물어본다면 정말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역사라든지 언어, 다양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정말 앞으로 저는 많은 대학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다 보면 굳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시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자기의 숨은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게 보석도 자꾸 닦으면서 반짝거리듯이 숨은 그런 보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세요.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끝내 모른 채 죽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찰스 헨리가 한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하되 이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콘텐츠를 정해야 되고 내 타겟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좁혀서 하실 때는 목적부터 분명히 하시고 또 시청자 연령, 성별, 성향 등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주제를 또 고려하고 기획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콘텐츠 추천을 기반으로 한 노출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초기 구독자의 구성과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막구독이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출을 했을 때 그 충성도를 본다 그래요. 구독자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명까지는 네, 하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을 거예요. 주로 이웃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혀 이렇게 막구독을 하지 않았어요. 이웃이나 아는 분들한테 무조건 제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는 1000명이 다다랐을 때 뭐 한 20명 이렇게 모자랐을 때는 구독을 좀 했어요. 제가 가서 좀 이 채널에 가서 마저 채우려고. 그때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플랫폼에 폰과 채널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기획하는 데 참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썸네일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 때도 시청자를 사로잡는 거, 시청자가 내 영상을 보도록 클릭을 유도하는 거는 땡땡을 넣는 게 비법이라든지 땡땡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거는 써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쓸 예정입니다. 저도.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클릭을 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10가지 방법, 구독자 1000명일 때 내 수익, 뭐 이런 식으로 구독자 10,000명일 때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클릭을 유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최상의 나만의 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팁, 뭐 이런 식으로 또 최상의 최고의 최초로 영상을 찍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최상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또 텍스트를 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유튜브 시대예요. 지금은 이 스타트업이 유튜브를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멋진 플랫폼으로 키웠지만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보면서도 다운이 안 되고 정말 잘 이어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는 지금 지상파는 다 적자에서 못 벗어나서 난리예요. 이런 사회에서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유튜브로 전부 많이 옮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10년간 누적된 옹진력이 폭발한 현상이라고 지금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율성과 선점, 창작자 수익의 증진 기반, 생태계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하셔서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브랜드 협업이나 수익 모델 등 유튜버도 다양하게 돈이 되는 쪽으로 지금 모색을 한다 그래요. 뭐 화장품도 쓰는 보통 들어가서 보면 내가 파운데이션을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소개 못 하잖아요. 어느 걸 쓰니까 좋다라든지 간접으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돈이 유튜버만 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취미로 하되 또 자영업을 많이 차리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카페라든지. 그러면서 자기 제2의 수익원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채널 아시죠? 보람은 누구든지 TV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조회수가 1년 됐는데 3.2억 회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조회수입니다. 구독자만 해도 1380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렇듯이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하시려면 요즘은 기업에서도 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직접 광고는 안 되지만 간접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빙그레에서도 이렇게 간접으로 우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든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뷰티 포인트라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TV에서 하는 겁니다. 뷰티 포인트는 아무래도 퍼시픽 거지만 브랜드 노출은 최대한 자제해요. 그리고 감각적이면서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브랜드 노출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제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지향하면서 간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직원들이 나와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영상에 변화가 많이 왔어요. 오락이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정말 많은 방향의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서 꽃을 잘 키우는 법, 화초에 대해서도 많은 걸 올리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구독자, 시청자가 많더라고요. 구독자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정현 씨도 체리블루라는 카페를 차려서 이렇게 같이 나가고 배민 아카데미에 출연해서 간접 이렇게 선전도 하면서 이렇게 콜라보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포니 TV를 보면 조회수가 36만 회고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571만 명이나 되네요. 이런 분들도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하는 분들은 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서 나만의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서 멋진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성균관대학교 최재근 교수님을 좋아하는데요. 세바시를 보게 됐는데 이거는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핑크퐁 어마어마한 핑크퐁입니다. 이 핑크퐁도 처음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말 아기 상어들도 색색으로 너무 귀엽게 또 반복된 멜로디에 귀에 있게끔 이렇게 또 기획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이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폰호사피엔스 시장의 특징이지만 소비자가 왕이다. 정말 우리 유튜버들은 시청자, 구독자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스픽이 아니라 실력이 결정한다. 나만의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성공하는 비결이 되고요. 정말 진정성이 승부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70기 강연 코칭 DID를 수료를 했고요.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도 요즘은 원하지 않아도 120세, 재수없으면 120세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맞이 70년을 사시려면 인생 설계도 잘 하셔야 되고 나만의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만들면서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컬러 그래피를 배우면서 취미생활을 하고요. 뒤늦게 만학도로 공부를 했고 자서전도 50+라는 곳에서 무료로 거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또 강의도 듣고 자서전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할머니나 주부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변화된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즐거움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꽃밭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고 정말 즐겁게 제2의 인생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이 들어도
예, 보통은 자기 주변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젊은이들 보면 진짜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미래에도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딸을 보더라도 너무 열심히 살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렇게 하하고 호호거리면서 네, 젊은이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호사도 못 누렸을 텐데 책을 읽고 네,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쓰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 모델이신 미국의 국민학과 모지스 할머니입니다. 이분도 옛날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는 미국도 이렇게 어려웠었나 봐요. 70세 때는 관절염이 심해서 네, 자수의 반호를 깨지 못하자 그때 네, 붓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93세에 타임지 표지 장식을 하셨고요. 100번째 생일을 모지스 할머니 날로 그 주에서 잔치도 해주셨어요. 정말 76세에 시작해서 101세가 될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가는 경매가에 14억 원에 팔린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자녀를 10명 중에 5명을 하늘로 떠나보낸 그런 슬픔을 안고 사시면서도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인생을 감내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사신 이 멋진 모지스 할머니십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무지개라는 그림이에요. 원래 세세하게 멀리까지 그리는 거를 좋아했던 할머니입니다. 76세, 보통 책에는 75세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멋진 할머니십니다. 정말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빠른 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100세 때, 네, 또 강의도 100세지만 하시고 책을 내시고 대단하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20여 세로 성장이 끝나지만 우리들의 정신력은 노력을 계속하면 70세, 80세 이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한경기를 60에서 75세로 규정한다고 네, 얘기하십니다. 정말 이 좋은 이런 연령대를 모르고 지나서 자기 개발을 안 한다면 정말 힘든 아쉽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 아시는 시바타 도요님의 약해지지 마 시집은 쉬는 누구나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 햇살과 산들바람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자기의 장례 비용을 마련했던 돈으로 시집을 내셔서 자기 삶에서 삶에 있었던 거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준 그런 시집이기도 합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갔던 어마어마한 돌파를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직도 네,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 농장을 해서 주말에는 주로 이제 밭에 가서 농작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남한테 팔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 식구 약을 안 치고 제초제 안 치고 무공해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먹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조금 또 세월이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네, 새로운 또 이렇게 많이 줄이고 새로운 꽃밭 만들기에 빠져 있답니다. 중년 이후 공부는 정말 누가 강요해서 학교 때 공부하고는 다르잖아요. 좋아서 내가 좋아해서 하는 공부라 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얼마든지 다른
공부하면 다른 인생을 만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날이고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미래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평생에 3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며, 네, 공부하고 스펙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무언가 나와 자연과 만나서 뭐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점에 그런 운과 매치가 되면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요. 다른 인생을 쉽게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운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내고 책을 이렇게 대고 책이 이렇게 옛날엔 별로 친하지 않았었고 잘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독서 모임도 다니면서 강의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더불어 성공을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이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고 더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숙 대표님처럼 정말 더 많은 성장을 많이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꿈을 꾸며 자기 개발을 하려는 이들에게 제 얘기가 용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자기의 길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신을 칭찬해주며 사랑하면서 토닥이면서 이러고 있어요. 저를 칭찬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감사일기도 쓰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어떤 때 힘들어도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어, 수고했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감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해빙처럼 저는 해빙을 많이 내려놓고 인생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내려놓고 다른 눈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 많이 행복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눈이 바뀌면서 항상 행복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내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